설날 전야에 캘리포니아 몽테레이 파크시에서 총기 난사로 10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당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올해 금리를 0.25%포인트씩 두세 번 올린 다음 올 봄에 중지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이 지난 12월에 21만 6천여 명으로 바이든 행정부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이 론 클라인 현 실장에서 제프 자이언츠 전 코비드 조정관으로 바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추적과 유입을 막는 데에는 항공기 폐수 검사가 의무 검사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설날 전야에 아시안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몽테레이 파크시에서 심야 총기 난사로 최소 10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당하는 비극이 발생해 미 전역의 아시안 커뮤니티가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설날의 비극을 일으킨 용의자는 72세의 베트남계 남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아시안 증오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들은 물론 중국계 등의 최대 명절인 설날 전야에 캘리포니아의 아시아계 집중 거주지에서 설날의 비극이 발생해 미 전역의 아시아계 커뮤니티에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동쪽으로 7마일 떨어져 있는 몽테레이 파크시에서 설날 전야인 토요일 밤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최소한 10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부상당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설날의 비극을 일으킨 용의자는 72살의 후 칸 트란으로 베트남계 남성으로 보이는데 총기 난사극을 벌인 후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곳까지 도주했다가 경찰이 포위하자 자신의 배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용의자는 몬테레이 파크시에 있는 스타 볼륨 댄스 스튜디오에 들어와 반자동 피스톨로 총기를 난사해 설날의 비극을 저질렀습니다. 용의자가 총기를 난사한 곳은 두 번째 댄스 스튜디오였으며 바로 앞서 인근의 또 다른 아람브라 댄스 스튜디오에 먼저 갔다가 2명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몸싸움 끝에 스타 볼륨 댄스 스튜디오로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70대 베트남계 남성이 왜 이 같은 총기 비극을 저질렀는지 동기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날의 비극이 발생한 몬테레이크 파크시는 인구 6만 명 가운데 67%가 아시아계로 아시아 태평양계의 집중 거주지로 나타났으며 그중에 절반 가까이 되는 48%는 중국계이고 한인들은 1.3%인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설날의 비극이 발생하자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워싱턴 수도권, 뉴욕 등 아시아계 커뮤니티는 충격에 휩싸여 설날 축제의 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다만 설날에 맞춘 아시아계 증오 범죄가 아닐지 우려됐으나 용의자가 70대 베트남계로 밝혀져 그나마 공포를 진정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하고 희생자와 부상자들을 위해 기도한다며 큰 충격을 받았을 미 전역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계 시민들에게도 위로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몬테레이 파크시의 설날의 비극은 지난해 5월 텍사스 유발디에서 벌어졌던 총기 참사로 어린 학생 19명과 교사 2명 등 21명이나 목숨을 잃은 사건이래 최대 규모의 희생자를 낸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이 2023년 새 금리 정책 코스를 0.25%포인트씩 두세 번 올린 다음 올 봄에 중지하는 방향으로 코스를 바꾸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2월 1일부터 0.25%포인트 인상으로 속도를 더 조절하고 3월 22일과 5월 3일 등 두세 차례 금리를 올린 다음 중지하고 올 한 해 내내 5%대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가 잡기를 위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이 2023년 새해 첫 회의부터 또 한 번의 속도 조절과 두세 번 인상 후 올봄 중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올해의 첫 회의인 2월 1일부터 금리 인상폭을 통상적인 0.25포인트로 줄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대신 올봄까지 0.25포인트씩 두세 번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봤습니다. 그럴 경우 기준금리 인상폭은 지난해 하반기 4연속 0.75포인트 인상에서 12월에 0.5포인트 인상으로 속도 조절한 데 이어 2월에는 0.25포인트로 더 낮추게 되는 겁니다. 연준은 다만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올봄에 기준금리 수준이 5 내지 5.25%까지 올리게 될 것임을 예고해놓고 있어 이에 맞추려면 0.25포인트씩 적어도 두세 번 더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준 안에서는 속도 조절을 놓고 다소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전형적인 0.25포인트씩 여러 번 인상한 다음에 올 봄에 인상을 중지하고 한 해 내내 5%대 금리를 유지하자는 입장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현재 제롬 파월 의장과 라이엘 브레이너드 부의장,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장 등은 연수금리 인상이 물가 진정에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속도 조절로 역작용은 없을지 등을 평가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0.25포인트씩 두세 번 올린 다음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지난 한 해 7차례에 걸쳐 올려 4.25% 내지 4.50%입니다. 2월 1일 0.25포인트 올리면 4.50 내지 4.75%가 됩니다. 3월 22일에도 0.25포인트 올리면 기준금리는 4.75 내지 5%가 됩니다. 5월 3일에 0.25포인트를 더 올려야 연준이 예고했던 5% 내지 5.25%가 됩니다. 연준은 이러한 일정대로 금리정책 코스를 전환하되 2월 회의부터 올봄 금리 인상 중지 시기를 논의하기 시작하고 3월 회의 때까지 나오는 두 번씩의 고용지표와 물가지수에 따라 구체적인 속도와 폭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봤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이 지난 12월에 21만 6천여 명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는 멕시코와 북중미 출신들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공산권인 쿠바와 니카라과 출신들이 급증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 혼란이 끝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초당적 이민개혁파 양당 상원 의원들이 국경 지역을 직접 방문했으나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돼 신속 추방된 이민 행렬은 12월 한 달 동안에만 21만 6천 명을 기록했다고 국경 관리를 맡고 있는 CPB, 즉 국경보호국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11월보다 11% 더 늘어난 것이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월간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이로써 2023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단 석 달 만에 국경 체포자는 86만 4천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최근 들어 국경 체포자들의 출신국에도 큰 변화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국경 체포자들 중에 가장 많은 36%인 7만 7천 명은 쿠바와 니카라과 출신들로 분류됐습니다. 공산권인 두 나라에서 미국으로 넘어와 만민 난명을 신청하려는 이민 행렬이 대거 몰려 최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축을 이뤘던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출신들은 30%대에서 12월에는 24%로 급락해 52,800명으로 낮아졌습니다. 멕시코와 북중미 출신들은 1년 전보다 숫자에서는 6% 줄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선 42%에서 24%로 급락해 공산권 국가 출신들에게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들은 하루 1,100명에서 100명으로 10분의 1로 급감하면서 12월 체포자들은 6,000명으로 3%로 떨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 3만 명씩 난민 망명을 허용키로 하고 특히 합법으로 신청하는 이민 행렬에 대해서는 미국 내 스폰서가 있는 경우 심사기간에 미국에 입국해 2년간 일할 수 있는 워크퍼밋을 제공키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년에 3만 명 합법 미국 입국과 2년 취업, 미국 내 난민 망명 수속을 허용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정책으로 국경 혼란이 진정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바이든 백악관 비서실장이 2월에 론 클라인 현 실장에서 제프 자이언츠 전 코비드 조정관으로 바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월 7일 새해 국정연설을 한 직후에 첫 임기 후반부를 보좌할 차기 백악관 비서실장에 제프 자이언츠 전 조정관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바이든 백악관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2년여 만에 론 클라인 현 실장에서 제프 자이언츠 전 코비드 대응 조정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임기 후반부 2년을 보좌할 새 백악관 비서실장에 제프 자이언츠 전 코비드 대응 조정관이 내정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오래된 핵심 측근으로서 첫 임기 2년을 보좌해온 론 클라인 현 비서실장은 2월 7일 대통령의 연두교서 직후에 사임하고 후임에 제프 자이언츠 내정자가 공식 임명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제프 자이언츠 차기 백악관 비서실장은 지난해 4월까지 백악관의 코비드 대응팀 조정관으로 일해 조정과 관리 능력을 검증받았고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이언츠 차기 비서실장은 공화당의 하원 장악으로 새로운 입법이 어려워진 만큼 이미 통과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법 3,700억 달러를 투입할 인플레이션 감축법상의 에너지 전환, 수백억 달러를 지원할 반도체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할 칩스법 등 3대 법률을 실행하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제프 자이언츠 차기 비서실장은 오바마 시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국장과 예산관리식 고위관리, 헬스케어.gov의 기술결함 해결 책임자 등을 두루 역임해 미국 경제가 걸려있는 초대형 3대 법률의 실행을 이끌 적임자로 미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이언츠 차기 비서실장은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 조정관으로 일할 때에는 시간 단위로 계획을 짜서 코로나 감염, 중증 입원, 사망을 집계하고 백신과 치료제, 검사 키트 등을 배포하는 등 철두철미한 일처리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밝혔습니다. 론 크라인 현 비서실장이 정치 초년생부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해온 최측근이라면 자이언츠 차기 비서실장은 오바마 측 인사라는 점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이 최측근 복심 인물에서 실행 능력이 검증된 인사로 바뀌게 되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프 자이언츠 차기 비서실장도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부터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고 2020년에는 바이든 정권 인수팀의 공동의장을 맡았을 정도로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도 쌓여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팀은 정책 수행보다는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할 것에 대비하고 재선 캠페인에 주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 변이가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늦추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비행기 폐수 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항공사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미국 감염병 전문가들이 연구를 통해 폐수 검사가 의무 검사보다 바이러스를 추적하고 변이가 유입되는 것을 늦추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비행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채취해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여부를 검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연방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CDC는 승객 중 자원자들에게만 코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자발적 PCR 검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같은 시스템을 갖춘 공항에 시애틀과 로스앤젤레스를 추가하면서 바이러스 정보 수집 공항을 7곳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의미 있는 표본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폐수 샘플을 채취하는 방안을 확대하면 새로운 변이에 대한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0년 9월부터 국가 폐수 감시 시스템을 시작한 이후 폐수 검사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미국의 감염병 전문가들도 이 같은 방법이 코로나 의무 검사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추적하고 유입되는 것을 늦추는데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플러스 글로벌 공중보건저널에 항공기 폐수 검사 시스템이 얼마나 유용한지 입증하는 연구 보고서가 실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더 명확히 파악하는 데는 항공기 폐수 검사가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 국립과학공학의학 아카데미의 새로운 보고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스카폴리 CDC 언론 대변인은 새로운 변종이 유입되는 것을 늦출 수 있는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며 폐수 분석이 코로나 감시에 있어 유용한 도구라는 게 증명됐다며 항공기 폐수 검사가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NBC 뉴스를 통해 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지만 감염 후 침이나 대소변 등에서도 검출됩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2와 BA3가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먼저 확인되는 등 일종의 조기 경보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CDC는 뉴욕 JFK 공항에서만 시범 운영하던 폐수 검사 프로그램이 여러 공항으로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